막혔네. 지금 물 빠져나가는 소리 들리세요? 그러니까 이삿짐 박스를 빼니까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삿짐 박스가 배수로를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가사랑 부동산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임장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을 하는 직장인분들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매번 시간을 내서 현장 임장 가고 부동산 시세 조사하고 임차인을 만나고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거의 임장을 한 번 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훌쩍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여러 개의 물건을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사건 번호 2024 타경 125325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207 션밸리 601호 다세대 빌라입니다. 감정가 3억 3,700만 원에서 2회 유찰된 64% 2억 1,568만 원의 매각이 진행되고요. 입찰 보증금은 2,156만 8천 원이 필요합니다. 건물 면적 8평, 토지 면적 5.26평, 매각기일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러 가는 경매 물건은 2021년식 4년차 완전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을 낙찰 받으면 우리가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서 좋죠. 그런데 경매 물건이 6층 중에 6층 탑층이다 보니까 혹시나 옥상 방수 상태에 따라서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조금 돼요. 하지만 그 부분만 괜찮다라고 하면 구축보다는 수리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옥상 방수 상태는 이따 물건 보면서 현장에서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 물건은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완전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호선 등촌역은 4개 정거장만 가면 마곡나루역, 마곡까지 갈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 2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또는 그대로 계속 타고 가면 여의도, 강남 신논현까지도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 물건이죠. 단점으로는요, 8.05평 투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언덕이 있습니다. 살짝 언덕을 거슬러 올라와야 된다 라는 거,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신축답게 겉에가 라임스톤으로 예쁘게 지어져 있고요. 상당히 큽니다. 신축 빌라임에도 부지가 상당히 크고 세대수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지상 주차장까지 주차 공간도 넉넉히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호수가 채광이나 통풍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바로 앞에는 이마트 24 편의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 보안이나 치안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유치원이 하원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유치원 버스가 애들 데리러 왔습니다. 귀엽네요. 제가 오늘은 하루 시간 빼서 임장 나와서 여러 개의 경매 물건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가 진행되는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신축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다른 호수들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 하나 찾았다, 이 물건 임장 가야지 라고 했다면 같은 주소지에 다른 호수가 혹시 진행 중이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가서 시세조사도 한 번에 할 수 있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같은 빌라에 전세 사기 물건이 없다? 그렇다면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임장을 왔을 때 여러 개의 물건을 조사하면 그날 자체는 뭐 조사할 것도 많고 체크리스트도 써야 되고 사진도 찍고 할 게 많겠지만 우리가 두 번, 세 번 다시 올 필요 없이 조사하고 입찰만 하면 되니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폐차를 하더라도 꾸준히 입찰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매번 낙찰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폐차도 당연히 하는 거고 뭐 그러다가 하나 낙찰 받아서 매도하면 성공했으니까 한두 달 쉬기도 하고 하지만 꾸준히 1년에 한두 건씩은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할 거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내서 습관에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종합반 수업에서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임장을 나가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꿀팁들, 현장 조사하는 꿀팁들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조사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개강은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동네는 되게 조용한 주거단지거든요. 살기 좋아요. 많이들 살고 계시고 실제로 얼마 전에 여기서도 등기 쳤어요. 단타로 등기 쳤는데 약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경매 물건이 그 물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집은 잘 지은 것 같아요. 탑층인데도 뭐 위반 건축물 달아낸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공간이 꽤나 큽니다. 부지가 상당히 커요. 오늘의 경매 물건 저기 위쪽에 있는 6층입니다. 주변으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은 아주 우수하다라는 거. 다만 조금 언덕인 거 지금 확인이 되시죠? 건물에 필로티형 주차장 말고도 이렇게 외부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4대 정도 외부에 댈 수가 있고요. 무인 택배함 있고, 자, 우편함을 보면 지금 상당히 우편물이 쌓여 있는 호수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01호, 여기 401호 같은 경우에는 전기도 이제 단전이 된 것 같거든요. 경매 물건이 601호에는 지금 우편물이 따로 방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같이 경매에 나와 있는 60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편함이 가득하네요. 자, 건물 내부 들어오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고요. CCTV 있고요. 관리 업체가 있네요. 경고장, 이거 주차 경고장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 여기에 지하에 한 개 호실 있고요. 나가면 지하 주차장도 있네요. 위쪽에 필로티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지하에도 2대 정도 장애인 주차장이랑 일반 주차장 이렇게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매매가와 동가인 3억 3,800만 원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했고요.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전세 사기 물건입니다. 등기부상 남동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등의 압류가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 조건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경매로 낙찰된 이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나 권리사항은 없이 깨끗하게 소멸하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601호입니다. 여기는 한 층에 4개 쓸 수 있거든요. 1호, 2호, 3호, 4호. 근데 601호 앞에 보니까 택배가 와 있어요. 센서등이 안 켜지네요. 보면 지금 도착일이 2025년 8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사실 공실이어야 되는데 깔세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체통에도 우편물이 따로 방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는 지금 후순위 깔세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매 물건에 위치한 션벨리도 601호 말고도 여기 603호도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304호도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매각기일이 차례차례 있거든요. 304호는 경매 물건이랑 같은 투룸인데 지금 최저가가 2억 6천만 원대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유찰을 기다려야 되고요. 603호는 3룸입니다. 이 빌라에서는 1호, 4호 라인은 투룸이고 2호, 3호 라인은 3룸이에요. 그럼 3룸이 당연히 투룸보단 좋잖아요. 그러면 임장을 왔을 때 603호는 매각기일이 한참 남긴 남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고 가야겠다 라고 하면 한 번 임장을 와서 여러 개의 물건을 효율적으로 보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거실 기준으로 2호와 3호 라인은 거실이 동향이고요. 1호는 북향, 4호는 남향이에요. 그럼 4개 호수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3호가 제일 좋습니다. 4호는 남향이긴 하지만 투룸인 점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사실 물건을 볼 때 거실 기준으로 북향이다 라고 하면 제일 떨어집니다. 해가 안 들잖아요. 그럼
그런데 오늘 경매 물건은 6층 중에 탑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통풍이나 채광을 막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야는 좀 트여 있다는 거, 요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축이긴 하지만 6층 탑층이기 때문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비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옥상에 방수 처리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이쪽에 보면 물이 차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삿짐 박스 같은 게 구멍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 집이 경매 물건인데 조금 습할 수도 있고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막혔네. 지금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시죠? 제가 이삿짐 박스를 빼니까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삿짐 박스가 배수로를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비가 왔다고 이렇게 물이 많이 고이나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후순이든 깔새든 누가 살고 있죠. 이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집안에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제가 현장 임장 와서 남의 집을 치워주고 있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빠졌어요. 제가 착한 일 했죠. 자, 지금 옥상 방수 상태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잘 빠지는 거 보니까 뭐 오늘만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녁 때 아니면 주말 때 와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만나서 한번 집안 내부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으로는 도로예요. 도로기 때문에 만약에 앞쪽에 지금 단독주택이 낮게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는 6층 탑층이니까 채광이나 통풍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북향이라고 해도 이렇게 앞이 트여 있다라고 하면 굳이 피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인데 남향이나 동향, 서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우선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빌라에 북향 하나, 동향 하나 이렇게 물건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동향에는 10몇 명이 몰렸고 북향에는 한 명이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향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옥상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4년차 준신축 건물이거든요. 지금 외장재도 라임스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 누가 옥상에서 예쁘게 전등 달아가지고 저녁에 켜놓고 뭐 했나 봐요. 이런 것들.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구가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창고도 있거든요. 여기 관리 업체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대 수가 많으니까 2층부터 6층까지 세대가 각 층마다 4개 세대씩 있으니까 세대 수가 꽤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업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세 사기가 일어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빌라 내에 여러 세대가 물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204호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 금지 공고, 그래서 이렇게 무단 점유 금지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부 세대는 공실로 확인이 돼서 수도 사용 중지를 시켰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물건을 보고 나왔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축인 만큼 외관도 훌륭하고 내부도 훌륭했습니다. 옥상에 살짝 물이 고였긴 했는데 제가 박스를 치우니까 바로 물이 빠졌거든요. 제가 여기 오는 동안에 소나기가 막 내렸어요. 그 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관리도 잘 돼 있고 주차장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실수요자한테 매도하기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점인 거, 조금 아쉬운 거는 투룸의 북향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최저가인 2억 1,500만 원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 이 지역에서 투룸의 전세가가 2억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최저가가 전세가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빌라에서 6층 3룸이 최근에 3억 원의 전세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감안했을 때 이 물건의 입찰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낙찰을 받아서 전세가 정도에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투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번 입찰에서는 내가 폐차했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층에 그리고 3층에 경매 물건이 또 예정이 되어 있었죠. 매각기일이 쪼르륵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들은 내가 다시 올 필요 없이 입찰만 하면 되겠죠. 효율적으로 입찰만 하면 됩니다.
단타 투자는요, 많이 입찰하는 거, 양치기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집가사랑 경매학원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꿀팁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